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내용과 보상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특별약관의 종류입니다. 이 5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죠. 오늘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시설물과 종업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한다는 얘기죠. 줄여서 시배책이라고도 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업종 및 보험료 산출 기초수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산출 기초수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보상을 할 때 이러한 산출 기초수를 제대로 고지를 했느냐도 꼭 따집니다. 보험료 산출 기초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소매시장 및 음식점은 면적이 보험료 산출 기초수가 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수가 됩니다. 사무용 빌딩이나 목욕탕도 면적이 보험료 산출 기초수가 되죠. 여관이나 호텔, 고시원 등은 객실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수가 됩니다. 노래방, 미장원도 면적이죠. 컴퓨터 게임장이나 기타 오락실 같은 경우는 컴퓨터 대수나 오락기 대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식장이나 영화관은 좌석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수가 됩니다. 보험료 산출 기초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소유자 특별약관의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추가로 있는 특별약관이죠.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구내치료비는 도의적 책임을 보상을 합니다. 책임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구내에서 타인이 입은 신체장애의 치료비는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여기서 구내를 빼면 치료비 추가 특별약관도 있죠. 시설 내가 아니죠. 예. 구내치료비, 치료비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다음은 물적 손해 확장 위험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세탁소에 수탁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탁물 배상책임보험, 보관자 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적 손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 사례입니다. 먼저 보험가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험은 1년 소멸성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대인대물 가입을 했죠. 공제금액은 대인대물각 10만 원, 연간보험료 121만 원 납부한 계약자입니다. 영위직종 도소매업이죠. 산출기초수 면적입니다. 매장 입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을 한번 보면 고객이 매장 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고 나오다가 철제 경사면의 3분의 1 지점을 밟고 넘어져서 우측 발목과 인대가 파열된 사고입니다. 치료는 23일 날 받고 2018년 2월에 종결했습니다. 장애율 10%에 3년 한시장애를 입었던 사고입니다.
피보험자, 그러니까 매장의 법적 배상 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고객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깔판을 깔거나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 고무 등을 설치해서 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해태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장의 과실을 70%, 보상을 70%까지만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럼 피해자의 과실을 한번 볼까요? 철제 경사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30%를 인정했습니다. 손해를 한번 볼까요? 910만 원 중에 치료비 250만 원, 개요간병비 230만 원, 일실수익액 380만 원, 그리고 향후치료비 140만 원 해서 1000만 원에 70%, 710만 원이 보상이 되죠. 여기서 위자료 200만 원을 합쳐서 900만 원에 합의해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지급보험금은 공제금액 10만 원을 빼서 890만 원이 지급이 됐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피해자 과실입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동일하게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통약관,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 대인대물 가입을 했죠. 이것도 소멸성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공제금액 각각 10만 원씩 가입을 했죠. 그래서 납입보험료는 연간 101만 원입니다. 업종은 목욕탕이죠. 보험료 산출 기초수 면적입니다. 남탕 내에서 사고가 났죠. 사고 내용을 보면 고객이 탈의를 한 후 탕에 들어갔죠. 2m 앞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뒤에 오던 손님이 발견하고 조무원에게 알려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입니다. 치료는 2018년 2월 15일까지 받고 2019년 7월에 종결이 됐습니다. 이분은 12% 영구장애를 얻었습니다. 목욕탕의 법적 배상 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목욕탕은 물기나 비누 거품이 바닥에 있죠. 손님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점검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태했다, 게을리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과실을 40%를 인정을 했습니다. 40%만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피해자 과실을 한번 볼까요? 먼저 목욕탕에서는 평상시 주의 의무보다는 더 중한 주의를 가하지 않으면 넘어져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점을 하나 찾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끄럼 주의 표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물기나 거품을 그때그때 치울 수 없죠. 예,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미리 미끄러질 것을 예단을 해서 카펫을 깔거나 미끄럼 방지 약품 등을 살포하여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피해자 과실을 60%를 먹였습니다. 보험금에서 60%를 까겠다는 이야기죠. 손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1,300만 원입니다. 치료비 620만 원, 개요간병비 170만 원, 일실수익액 1,500만 원 해서 2,300만 원에 40%만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920만 원에 위자료 384만 원을 합쳐서 1,300만 원에 합의 종결된 사고입니다. 지급은 당연히 10만 원을 공제하고 1,290만 원이 됐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피해자 과실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손해배상 성립 요건입니다. 4가지 사항이 있죠.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해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그리고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 4가지 사항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내용과 보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많이 어려우시죠?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일반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익이었습니다.